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27분입니다. 미국장 상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다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특히 한국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래 썩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신나게 오르고 애플하고 테슬라는 올랐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긴축 우려도 같이 부각이 됐던 날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미국 주식시장의 훈풍과 긴축 우려 그 두 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하락하고 코스피도 선물은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유럽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떤 긴축 우려나 이런 부분을 조금 무시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이게 주식시장이 그런 긴축 우려 이런 걸 좀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환율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보면은 긴축 우려는 그죠? 무시할 수가 없죠. 주식시장이 지금 좀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큰 모습들인 거고요. 다른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뭔가를 찾아보자면은 중국 쪽 뉴스 정도가 좀 있을 텐데, 일단은 중국에서 유동성 회수했다는 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2,600억 위안 회수가 부담으로 작용, 이렇게 나와 있죠. 유동성 회수했다라는 거가 하나의 좀 의미 있는 뉴스 같고요. 그리고 헝다가 다시 매매 재개했다고 하네요. 이런 거 정도가 우리가 알고 넘어갈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를 좀 무시하는 척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저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그죠? 신고가 갔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어쨌든 그 환율과 채권 쪽에서는 긴축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유동성은 또 회수하고 있고 뭐 하자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중국 정부 이런 정책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헷갈린다 그러시면 위안화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그러면 중국 경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한 방에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환율들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위안화, 그죠? 위안화. 오늘 아시아장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한중일 전부 다 이 환율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저항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죠.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 일단 여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봐야 되겠죠. 아직 이 봉이 마감된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종일 흐름이 약세를 보였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안화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쌍바닥 완성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추세 전환 되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엔화, 방금 전에 물론 제가 일본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방금 전에 그 텔레그램에서 엔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엔화를 오래간만에 살펴봤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엔화가 오늘 신고가를 썼다라는 거. 아무튼 일본에서도 미국 긴축한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고는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무튼 오늘 니케이가 1.7%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항을 돌파한창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장 숏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기존 보유자분들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창 했어요. 이런 점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엔화 같은 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당연히 원화도 약세 흐름이죠. 원화도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역외 환율 이거를 보면은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는 일단은 돌파 안착한 모습이고요. 물론 봉이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넘어가 있는 모습이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98원 1200원 요런 자리겠죠. 그죠? 아무튼 이 부근에서 저항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항 잘 소화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잘 보셔야 될 게 이런 모습들이 어떤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저항을 소화하는 것이겠어요? 양봉이 나오면서 자꾸자꾸 들이대는 거. 이런 모습들이 어떤 저항을 소화하는 이런 모습들일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음봉이 자꾸 누적되고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모습들은 뭐겠습니까? 저항이 누적되는 것이겠죠. 그죠?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 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시아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상승의 훈풍과 미국 긴축 우려라는 이런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았는데, 어쨌든 그죠, 환율 이런 쪽은 긴축 우려를 많이 반영했다. 주식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았다. 지금 현재 뭐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 그룹은 뭐 긴축 영향 이런 거 무시하고 주식시장이 뭐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까지 봤고요. 오늘 밤에 뭐 경제지표 발표 딱히 이런 건 없습니다. 딱히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뭐 물론 경제지표 발표가 아예 없진 않은데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발표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장 이야기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밤에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안 중요한 날이 없다라고 봐요. 계속 중요하죠. 왜 계속 중요하냐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서 여기서 계속 이제 이 기간 조정 뭐 혹은 뭐 저항 누적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싸우고 있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 쌍고점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저항 몽택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오늘 밤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냐, 어제 일단 상승했잖아요. 이거가 속임수일 수도 있죠. 되돌리면 이 하락의 기운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오늘 밤에도 연속적인 상승을 하면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죠? 뭐 이런 측면에서 특히 S&P는 어때요? 오늘 밤에 상승하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상승하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란 이야기는 또다시 숏을 볼 근거가 없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 이 선물 지수나 어떤 현물 차트, 이 지수 차트를 보면은 아무튼 오늘 밤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 뭐 지수 차트가 아니고 저기 변동성 이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어제 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3, 4거래일 정도 어딘가에서 버티지 않았냐? 물론 어제 이제 좀 턱걸이로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면 된다고요. 오늘 밤에 양봉으로 되돌리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밤에 이게 살아날 거냐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방향성 결정에 있어서요.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영원한 방향성 그런 게 아니고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오늘 밤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면서 결과적으로 일주일 이상 또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증폭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여기 빅스가 장대 음봉 보여주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에요. 빅스의 장대 음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물량이 쏟아져야 되는 자리라고요. 오늘 밤에 여기 쏟아질 거냐 아니면은 다시 회복할 거냐,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겠죠. 네. 쏟아지면은 시장은 조금 더, 미국 주식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밤에 여기서 이제 얘가 양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빅스가 살아나 버리면, 오늘 밤에도 죽지 않아 버리면 빅스가,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증폭될 수 있겠죠.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아무튼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스닥 변동성도 그래요. 그죠? 똑같아요. 거의 일주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뭐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난 지지력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을 텐데, 오늘 밤에 이거 붕괴시키면은 와장창 할 수 있다고요. 얘가 와장창 하면 한동안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안 죽고 양봉 달면서 여기서 버티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밤에 야근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중요하다. UVXY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 어제 물론 중요한 자리를 깨면서 급락을 하긴 해놨는데 다시 장대 양봉으로 커버하면은 된다. 커버하면 이게 언더슈팅이 되는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하락에서 바닥 만드는 패턴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닥 만들어 놨다가
품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V자로 살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어젯밤에 빅스의, 어젯밤 UVXY에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고요. 오늘 밤에 되돌리면 된다. 근데 이제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는 모르니까 오늘 밤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되돌리면 시장은 다시 불안불안하게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 장대음봉으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제대로 된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겠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밤에 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한국은 오늘 그죠? 아시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는 거. 한국에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왜 저항을 누적시키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뭐 음봉이잖아요. 음봉의 의미가 뭐겠어요?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죠. 매도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자꾸 위에서 어딘가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이 그렇다고 지금 막 급락으로 가고 이러기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일단 뭐 선물 지수는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긴 해서 자꾸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치우쳐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풋옵션들이 보시면 옵션들이 프리미엄이 안 붙어요. 옵션들이 잘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당장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변동성 지수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로 보면 오늘 또 급락시켰다고요. 3% 급락시켜 놨다고요. 변동성 지수들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옵션 전광판 보면 왜 그런지 잘 보이는데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다 죽였다고요. 오늘 여기서 풋옵션들을 살짝 상승 전환 정도 시켜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 주식시장 이제 뭐 급락도 가능하다, 아래쪽으로 힘을 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풋옵션들도 다 죽었잖아요. 양쪽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에서 천천히 어떤 매도 물량은 쌓고 있는데 당장 뭐 어떤 신나게 뭔가를 할 생각은 없다. 이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풋옵션이 하락 마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건강 상태가 괜찮은 거는 풋옵션이에요. 어쨌든 이건 뭐 제가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풋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가격대의 옵션들 두 개를 놓고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은 콜 옵션들은 누가 봐도 장대 음봉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져 갖고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장기, 단기 어쨌든 하락 추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풋 옵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저점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순간적으로 낮아진 거고, 결과적으로 어딘가 부근에서 이 자리를 확실하게 막 의미있게 깨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이 어떤 라인 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냐 풋이 세냐 콜이 세냐 물어보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보면 풋이 조금 더 세긴 세죠. 물론 도찐 개찐 둘 다 약해요. 둘 다 비실비실한데 누가 더 약하냐라고 물어보면 콜이 더 약한 거고 풋이 좀 강한 거죠. 그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쪽에서 저항은 누적시키고 있긴 한데 뭐 당장 이게 보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뭐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뭐 힘 빼지 말고 그냥 장중에는 놀러나 다니고 오후에 슬그머니 들어와 봐가지고 400 넘었나 요것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연히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뭐 보조지표니 뭐니 뭐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조지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캔들 봉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지표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뭘 봐도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어떤 보조지표를 봐도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간편하게 한 가지만 보세요. 400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변동성이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보긴 봐야 되니까 옵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옵션 가격들이나 변동성 지수 정도까지만 살펴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은 다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위에서 일단 뭐 저항이 조금씩 일단 누적이 되고 있죠. 그죠? 저항 누적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단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오늘 뭐 약간 좀 긴 게 뭐 봉이 하나 떨어지긴 떨어졌더라고요. 예. 뭐 저항이니까 봉이 떨어졌죠. 또 그리고 갭 상승했던 거 갭을 메운 효과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뭐 제가 할 말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그 241선 이런 자리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색 선이라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현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146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좀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갔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코스닥 시장도 아무튼 뭐 딱히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지지나 저항이나 보면서 체크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지나 저항 보기도 지금 좀 애매해요. 너무나 계속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어. 너무나 비추세 구간이라. 물론 뭐 코스닥은 그래도 좀 장중에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 저항해서 살짝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예, 일단 여기는 넘었고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했죠. 그죠? 예, 여기 어딘가에서 또 뭐 시간이 걸릴 모양인가 보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시장 보면서 주식만 볼 게 아니고 이 금리와 달러의 흐름도 같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오른다고 한국이 반드시 오르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요즘 계속 보여지지 않습니까? 6개월째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미국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한국은 끝장이야, 뭐 한국 쇼승 끝장이야,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죠. 그냥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애플이 뭐 어떻게 되고 테슬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400 넘었나 안 넘었나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